제가 늘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침을 놓으면 치료는 되는데 이게 왜 되지? 들뜻 하다가 안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이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근본되는 지식을 말씀드릴게요.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재미가 없으려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음과 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동양의학적인, 동양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대과학이 밝혀내는 것이고, 사실은 양자 물리학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전부 다 주역을 공부했어요. 주역책을 다 갖고 가서 왜 그 사람들이 주역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모든 것이 음과 양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이 없으면 양이 없고 양이 없으면 음이 존재하지 않고, 이게 그런데 음과 양이 따로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쳤다가 음과 양이 이런 식으로 항상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음과 양이 합치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0과 1, 음과 양은 그 사람들이 0과 1로 구분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컴퓨터도 나오고 모든 스핀, 지금 말하는 이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변화하는 모든 것은 전자밖에 없거든요. 전자. 이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에요. 변화하는 모든 것은 전자밖에 없는데 그것도 음과 양으로 존재해요. 스핀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사람에게 있어서 음과 양,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장 시초가 있는데 그 음과 양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음과 양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정자와 난자예요. 우리가 정자, 난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이미 정자와 난자로 된 것부터 생각하는데 그거의 근원은 원래 하나였던 세포예요. 남자도 하나였던 원래 원본 세포를 가지고 있고 여자도 하나였던 원본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포는 놀랍게도 반쪽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남자의 세포, 남자의 원본 세포는 그것이 반쪽이 되어서 정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이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합치기 위해서. 여자의 원본 세포가 원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쪽으로 변해가지고 난자가 되는 거예요.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음과 양이 합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남자는 어떤 성격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정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인가. 원래는 하나죠. 난자든 정자든 그것도 원래 하나예요. 하나가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분리가 된 거죠. 음양이 분리됐다가 또 합쳤다가 하는 이것을 태극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온 우주가 그런 원리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음과 양은 정자와 난자인데 난자와 정자가 원래는 똑같은 하나의 세포에다가 정자로서의 특색을 가지고 되고 난자로의 특색을 가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개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정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돼요. 그래갖고 정자로 완성이 돼요. 단순히 그거밖에 없어요. 남자는 엄청 단순해요. 남자는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럼 끝.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돼요. 이런 성품을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정자는 어떤 성품이냐면 걱정이 많아요. 남자는 걱정이 많아요.
왜? 내가 나가서 이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뭐 먹고 살지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먹고 살지 이거예요. 우리가 몸을 이해할 때 각 세포가 각 생명체거든요. 각 세포, 각 생명체가 가장 근원적으로 걱정하는 것, 그 생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영양의 문제. 그래서 난자는 얘가 이제 원래 하나의 같은 세포였잖아요. 이게 난자가 되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은, 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영양분을 계속 모아요. 계속 모아요. 영양분을 세포 형태로 모아요. 그 난구세포라고 해요. 난자 하나가 나올 때 난구세포를 몇 개를 모으냐면은, 영양분 세포를 세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몇 개를 모으냐면은 500만 개를 모아요. 500만 개. 어마어마하죠. 자기는 하나인데 주변에 500만 개를 쫙 모아갖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나가서 이제 정자를 맞이해서 내가 생명체가 될 텐데. 그래서 난자는 항상 주인이라고 생각해. 정자를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해야 돼. 남자는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도 좀 내 생각대로 하자. 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답답해하죠. 근데 원래 그런 성품을 갖고 내가 그 대신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거거든요. 500만 개의 난구세포를 건드리고 나온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정자는 어때요? 몇 개나 건드리고 올 것 같아요? 정자도 그 생각할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몇 개를 건드리고 나올 것 같아요? 하나도 안 건드리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래서 난자는 하나만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500만 개를 건드리고 하나가 나온다. 정자는 그냥 우리가 정자까지 도달하는데 엄청 어려운게 막 계속 분열해갖고 3억 개, 5억 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나올 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정자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예요. 100만 분의 5미터예요. 난자의 크기는 200마이크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중에서 제일 큰 게 난자라고 하는 세포예요. 정자는 이면해요. 난자가 이만하면 정자는 이면해요. 근데 이면한 게 얘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크기로 봤을 때 100만 분의 5 마이크로미터니까 얘가 있는데, 난자가 있는데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찾아가야 돼요. 난자가 나오면은 하루 만에 만나야 돼요. 하루 만에 만나지 않으면은 난자가 손을 세요.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를 빨리 가야 돼. 근데 그 거리를 너무 몸이 작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산까지 차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있을까요? 걸어서 가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냐면은 그 안에 자궁 경부 바깥에서 이제 자궁 경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면역세포들이 엄청 많아요. 군대들이 엄청 많이 시키고 있어. 군대들이 얘를 좋아하냐? 안 그래요. 무조건 군인은 무조건 이물지도면 죽이거든요. 그래서 5억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5억 개가 들어갈 때에 작전을 짜고 들어가요. 200개를 출해요. 200개 너희들은 난자에 도착하는 거야. 나머지는 특공대. 그래갖고 가면서 막 군인들한테 잡아먹히고 군인들 덮쳐가지고 막 이렇게 덮어버리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 험한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백두산이 수백 개가 있어요. 백두산. 근데 맨발이야. 비행기도 없어. 차도 없어. 그 길을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막 또 강이 흘러요. 강이 흘리고 계곡이 있고 수백 개의 백두산을 넘어서 저기까지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찾아가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가다 보면 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서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그 먼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그냥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정자가 갈 때에 놀랍게도 난자가 신호를 보내요. 난자가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를 따라서 가요. 난자가 칼슘 신호를 보내요. 무슨 신호?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핏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칼슘 신호. 칼슘 신호를 보내기 전에 남자는 정말 대단해요. 여자들은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 얘가 칼슘이 부족하거든요, 정자가. 그래서 칼슘을 채울 수 있는 걸 먼저 보내. 그 신호를 먼저 보내. 그러면 그 물질을 먼저 보내. 그러면은 걔가 정자가 칼슘을 먼저 채우게 만들어. 그럼 칼슘을 채우고 정자는 남자는 칼슘이 많아. 얘가 막 이 신호를 보내. 그럼 정자들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찾아가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거, 작고 너무 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얘네들이 막 가서 엄청나게 힘든 길을 가서 정자 근처에 가면 정자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때 200개 이하가 도착해요. 200개 이하가 도착하는데 도착할 때도 너무 신비해요. 가고 난자 다 이게 아니고 이것들이 다 도착한 것들이 피글피글 돌면서 춤을 춰요. 난자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춰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탁 들어가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이제 소멸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슬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포가 생각할 때 죽음이 슬픈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여기서 소멸돼야지. 소멸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재활용이 되거나 필요한 데 쓰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본다면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개 내지 요즘 뭐 숫자가 줄어서 자꾸 3억개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좀 기본 5억개였거든요. 정자 5억개가 출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거기까지 도달한 200개 이하의 정자들이 다 춤을 추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듣던 거와 좀 다르죠. 정자가 5억대 1대 뭐 경쟁력으로 막 서로 싸우고 경쟁을 누가 빨리 가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세포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세포가 돼요. 이 하나의 세포는 이 안에 이제 핵이 2개가 있잖아요. 정자의 핵. 그러니까 세포 중에서 다른 건 다 떨어져 나가고, 세포는 원래는 이제 뭐 많아요. 그게 다 떨어져 나가고 핵만 하나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핵이 들어가서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져요. 이제 신기하죠. 왜 그러니까 만일에 얘가 완전한 세포, 그러니까 반쪽짜리 세포가 아니고 DNA가 반으로 갈라진 반쪽짜리 세포거든요. 반쪽짜리 세포가 아니면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반쪽짜리 세포가 모였으니까 하나의 세포가 돼요. 비로소 핵이 하나인 세포가 돼요. 그게 이제 수정세포예요. 그리고 이때 이 주변에는 난구세포가 500만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세포 밖에는 이제 칼슘이 쫙 덮어요. 정자가 딱 들어가고 나면 칼슘이 쫙 덮어갖고 어느 누구도 침투하지 못해요. 사실은 다른 정자가 침투하지 못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포가 딱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어떻게 하면 사느냐,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임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비한 일이에요.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너무 다른 세포들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그들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왜? 이때는 아무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냥 뭐 갓난아기 같은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은 자궁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만나거든요. 여기서 만나는데, 만나서 자궁벽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궁벽까지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궁벽이 이제 이때는 이만큼 두꺼워져 있는 상태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참으로 곤란해요. 여기는 이제 하나였잖아. 하나가 여기까지 가는데 7일을 걸려요. 6일 내지 7일을 걸려요.
7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고 림프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에 난자가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세포가 살아남는데 하나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가 약 거의 1000개 가까이 늘어나야 돼요. 거의 1000개. 1000개까지는 아니고 한 250개 정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세포기,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32, 64, 128까지 도달했을 때, 세포가 늘어났을 때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그냥 뭐 스스로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그 세밀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합쳐서 어렵게 하나가 됐는데 이게 왜 두 개가 되냐. 우리 인간이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엄마는 그렇죠. 처음 내 품에 다 품고 있으라 그러죠. 그러면 안 돼. 품고 있으면 안 돼.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세상을 늘 만들게 돼 있거든요. 새로운 존재로 늘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두 개가 돼야 돼요. 두 개가 되려면은 두 개가 된다는 얘기는 세포 안에 그 존재하는 물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두 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포 스스로 세포 안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 물질을 다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물질들, 예를 들면 세포막,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으면은 이 핵 안에 핵산이 몇 개가 있냐면 60억 개가 있어요. 핵산, DNA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은 하나하나 절편으로 따지면 60억 개가 있어요. 그럼 60억 개가 120억 개가 돼야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세포막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분자로 쫙 되어 있는데 그것도 두 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고 또 이렇게 구조체가 있고 그게 전부 다 두 배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포가 그걸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세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는 마치 우주와 같다. 태양계와 같다가 아니고 은하계와 같다가 아니고 우주와 같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포 하나에 원자가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원자가 100조 개가 들어있어요. 100조 개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게 100조 개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게 두 배로 늘어나야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구세포가 500만 개를 준비해가지고 이게 두 배로 늘어나는 물질을 세포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만드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러니까 세포가 두 개가 되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부지런히 공장이 막 팩팩팩 돌아가듯이 그렇게 우리 몸 모든 세포는 사실 지금도 팩팩팩 돌아가요. 엄청 빨리 돌아가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두 개가, 네 개가 돼요. 각자의 세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 세포가 일을 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공급받을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만드는 거고 우리는 밥을 먹어서 그걸로 공급해서 세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 침샘에서 침 만들어요. 침이 나와요. 이게 워낙 많이 필요한 미리 만드는 거죠. 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서 위에서 위산을 만들어요. 위벽 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식간에 세포들이 막 확 움직여갖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낭에 있는 담즙도 간에서 미리 만들어 놓지만 그것도 나올 준비하고 췌장이 만들고 소장에서 만들고 밥 먹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얘네를 확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우리의 의식이 몸을 동작시키는 그 순간에 각 세포들이 각각의 세포들이 그걸 다 알아차리고 이 심리를 알아야 돼요. 다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선 신호의 시스템, 물론 몸 안에서 유선 신호 시스템, 정확한 유선 신호의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얘를 보내갖고 신호를 탁 줘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기기 같아서 너무 정밀한 기기 같아서 신기한데 어쨌든 그런 유선 신호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무선 신호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8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하나가 여러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세포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64기가 됐을 때 그때 변화가 생겨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8기가 됐을 때 그때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된다는 것이 대단히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일주일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일주일 동안 뭘로 세포가 늘어나고 먹고 살았느냐.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개념이 우리는 먹고 산다는 개념이 먹어서 뭔가 이렇게 소멸된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산다는 개념이 세포가 늘어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죽지 않고 늘어나는 것이 사는 거예요. 164기가 됐을 때 위기 상황이 발생해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난자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놨던 영양분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세포 사이에 비상이 걸려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분이 다 떨어지면은 비상이 걸리면서 근육을 막 녹여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동안에 저장해놨던 거 그리고 고개 막 이런 것들 다 지방세포로 저장해놨던 이런 거 다 갖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 지나면 이제 그게 싹 빠지잖아요. 40일쯤 되면 다 빠져요. 근육도 다 빠지고 지방도 다 빠져요. 40일 동안. 또 우리 몸은 40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바로 그때 우리가 마치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 상황처럼 이 세포가 특히 난자가 엄마의 마음을 가진 난자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모든 영양분이 다 소진됐어요. 밥이 없어. 모든 세포들이 밥 줘, 큰일 났어. 그러려고 하는 그 직전 상태가 64세포기예요. 놀라운 일을 해요. 회의를 해요. 세포는 항상 회의를 해요. 이 그냥 뭐 추상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의를 한다니까 뭐 비유로 아니에요. 늘 소통해요. 우리 모든 세포는 늘 서로 소통해요. 제가 회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의 안 하는 세포가 뭐냐? 그게 암세포예요. 암세포는 소통 안 해요. 왜냐면 지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암 회의인 거예요. 우리 몸의 소통, 순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순환이라는 게 결국 회의하는 거예요. 이때 무슨 회의를 하냐? 자, 다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살까? 이 회의. 이 회의를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바깥에 배치되어 있는 이 세포들이 딱 결정을 해줘요. 이 세포들, 이것들이 뭐라고 결정하냐면, 자, 우리가 나서겠다. 그래서 이 세포들이 변화를 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 우리가 들어가서, 엄마 자궁 벽 속에 들어가서 식량을 구해오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돼. 우선 뚫고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너무 약한 세포고, 이거는 강한 세포인데, 큰 세포인데, 뚫고 들어가야 돼. 뚫고 들어가면 이 안에는 모세혈관이 있고, 자궁샘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가가지고 거기서 뺏어와야 돼.
누군가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그걸 주시고,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강한 세포가 돼야 돼. 그냥 하나하나가 희생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세포들이 서로 연합을 해. 연합을 한다는 것이 세포막을 없애버려요. 세포막을 없애갖고 두 개가 하나의 세포가 돼. 이거 갖고 부족해. 또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핵이 5개가 돼. 그러니까 세포가 하나의 핵이 하나인데 이 세포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가 돼요. 그것을 다핵세포라고 해요. 우리 몸의 세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어떤 때는 강력한 어떤 힘을 필요할 때는 뭔가 빨리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핵 하나가 공장이라고 치면은 공장이 하나인데 또는 발전소가 하나인데 이게 다핵세포가 되면은 공장이 5개가 한꺼번에 만드니까 엄청난 물질을 빨리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다핵세포가 돼요. 다핵세포가 되는데 이 세포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붙여서 이 이름을 영양막세포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바깥에 있는 막인데 막을 형성하는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영양분을 배사올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돼요. 영양막세포가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그게 딱 붙어요. 이때가 한 128세포가 돼요. 그때 이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바깥에는 영양막세포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영양막세포들의 모습이 이렇게 아니고 길쭉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게 삐져나와요. 삐져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은 이쪽으로 다 모여요. 발세포가 있대. 그래서 얘네들이 강력한 힘으로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물질을 안 만들고 들어갔으면 얘네들이 뭐 창을 쓰겠어요, 칼을 쓰겠어요, 가위를 쓰겠어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엄마 작은 벽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이 영양막 세포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막 탈취하는 거죠. 탈취. 엄마의 막 영양분을 막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터뜨려가지고 뺏어오고. 안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아사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이거든요. 엄마의 자궁벽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세포가 많은 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첫 번째 얘가 난소에다가 신호를 보내요. 이 세포들이. 놀랍게도 난소에 신호를 보내고 우선 이게 떨어져 나오게 돼 있잖아요. 원래 잠깐만 이제 생리하는 게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떨어져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난소에서. 난소가 떨어져 나오지 않게 호르몬을 쫙 만들어요. 그래야 이게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난소가 이걸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놀랍죠? 이 세포들이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되게 그렇게 무시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세포는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안에 엄마의 면역세포들이 왕창 몰려와요. 뭔가 들어왔으니까. 되게 조그맣거든요. 0.1mm거든요. 0.1mm짜리가 들어왔는데, 저거 세균 같아.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은 뭔가 들어오면 그게 세균이든 아니든 우리 편 비슷해. 그럼 바로 죽여버려요. 군인들은 원래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게 군인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방어를 하는데 군인은 아주 강력해요. 그래갖고 비슷하다 그러면 죽여버려요. 안전을 위해서. 그 세포들이 막 몰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몰려와서 얘를 죽는 게 그게, 그래서 약 한 80%가 임신이 안 돼요. 원래 수생이 돼도 착상이 안 돼요. 80%가. 이게 임신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면역세포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얘네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첫 번째는 이름표를 싹 바꿔요. 각 세포마다 이름표가 있거든요. 이름표를 싹 바꾸고 이런 세포들이 가고 이름표를 먼저 보거든요. 이름표를 HLA-G라는 이름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름표를 보고 공격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로 그 주변에 어떤 물질을 막 만들어요. 그래갖고 내추럴 NK세포라고 아시죠? 자연살의 세포. NK세포들이 막 보면은 NK세포가 마크가 있어요. 마크를 툭툭 떼버려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자기를 도와주려 만들어요. 그 T세포가 오면은 PDL1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꼭 눌러서 자기를 공격하지 않게. 세포에는 공격 신호를 줘야 되는데 PDL1이 이렇게 탁 붙어갖고 공격 신호를 못 주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암이 똑같은 짓이에요. 암세포가 이 똑같아요. 왜냐 암세포도 되게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을 공부할 때 이 과정을 모르고는 암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작은 벽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그 바깥에는 이제 이런 영양막, 이건 이제 영양막 세포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되는 게 이게 태반이 되는 거예요. 태반. 얘는 이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태반을 만드는 거고, 이게 돼요. 시시오 트로포플레스트라고. 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이제 막 영양분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엄마 영양분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들어온 걸 그대로 쓰면은 죽어요. 독해요, 애기한테는. 배아한테는 너무 독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들어오면 얘네들이 확 흩어져가지고 두층판이 이렇게 돼요. 두층판이 이렇게 돼요. 두층판을 해주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위층판, 이걸 아래층판이라고 해요. 위층판, 아래층판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양막 공간, 밑에는 난방 공간.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난방 공간에 싹 모아갖고 이걸 정화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렇게 태반 세포, 이 세포들이 그렇게 똑똑해요. 정화해가지고 난방 공간 저장해놨다가 어디에 공급하냐면은 이 두층 배아판에다 공급해요. 두층 배아판. 이게 이제 나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두층 배아판이 에너지가 막 모여지면은 이게 세 개의 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외배역, 중간에 중배역, 이 끝에 있는 것은 외배역, 이 위를 양막 공간, 밑에가 난황 공간. 이 주변에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몸이 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거예요. 몸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선 이 세 개가 세포가 달라요. 이 세포하고 이거하고 세포가 달라졌어요. 물론 이거하고 달라지죠. 처음엔 똑같은 세포가 이렇게 달라져요. 나중에 자꾸 달라지거든요. 계속 달라져요. 달라져고 나중에 그래서 피부가 되고 눈이 되고 뇌가 되고 이렇게 200개로 바뀌는 거예요. 200개로. 처음에는 이제 이때의 두 개로 처음 달라지죠. 처음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달라지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달라지죠. 이 달라진 세포를 첫 번째 하는 게 이 달라진
세포막을 하나로 바꿔요. 하나로 어떻게 바꾸냐면 맨 위에 있는 세포막이 세포층, 이 외배역이 기준이 돼요. 외배역이 기준이 되고 세 개의 판을 만들어요. 이 세 개의 판 중에서 위치에 따라서 몸이 바뀌는데, 몸이 형성이 되는데, 외배역이 척수와 뇌가 돼요. 외배역이 척수와 뇌가 되고 피부까지 돼요. 중배역이 골격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돼요, 주로. 그 다음에 내배역, 이것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우리의 고장육부가 되는데, 그건 이제 단순한 부분이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 개층으로 바뀐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안에 중간 관리자가 생겨요. 적색이라고 관리자가 딱 생겨요. 우리 몸은 관리자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이 관리자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관리자가 명령을 해야만 돼요. 이 관리자가 딱 생기는 순간, 이걸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세 개가 있어요. 관리자가 딱 생기는 순간, 관리자가 쭉 생기면서 앞뒤 좌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는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는 밑으로 가야 되고, 이 위치를, 장부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니까 중심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적색이라고 해요. 그 적색이 지금도 우리 그 척추뼈 한쪽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적색이 딱 생겨가지고 얘가 명령을 해야만 움직여요. 얘가 명령을 해야만 이 세포들이 움직여요. 제일 먼저 이 바깥에 외배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외배엽이 이게 쭉 판이잖아요. 판. 이게 싹 말려가지고 환이 돼요. 말려가지고 이런 환. 이게 얘가 명령했을 때 말려가지고 환이 되는데, 여기에서 분절이 생겨요. 분절. 그래서 이것을 신경관이라고 하고, 분절 소마이트라고 해요. 분절.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바깥에 있는 거고, 이 안에는 두 개의 세포층이 더 있는 거잖아요. 이건 외배역이고, 이게 내배역이죠. 내배역이고, 이게 중배역이고.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침을 놓으면 왜 치료가 되는가. 그것을 침을 놓으면 치료가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가 신호를 보냈을 때 맨 위에 이게 된다 했잖아요. 적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보냈을 때 이렇게 돼요. 이게 분절이 딱 되면서 여기서 신호가 나와요. 실제로 신호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세포가 이렇게 막 연결돼서 나중에 지금 그게 우리 신경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럼 여기서 신경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세포 보고 이렇게 변해라. 명령을 했을 때 그게 장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정식, 예를 들면 손가락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식이라 그래서 정식 신호가 계속 오니까 이렇게 돼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신호가 오는데 여기는 너는 죽어라 그 신호가 죽어라 그래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시키고 소멸시키고 뭐 변화시키고 그런 모든 신호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요. 여기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대략만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맨 위에 있는 부분은 뇌가 위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원래는 여기서 뇌 속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신호가 와가지고 얼굴이 되고 여기가 팔이 돼요. 여기서 팔이 좀 뻗은 거예요. 원래 여기서 뻗은 거예요. 애기였을 때는. 그 다음에 여기가 허리인데 허리에서 이렇게 뻗은 거예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보냈을 때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는 신경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신경망이 생겨가지고 세포들 보고 너는 커져라, 짧아져라, 뭐 어떻게 생겨라, 너는 뼈가 되라, 이 혈관 연결해라, 별의별 지시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전부 여기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방광경하고 다리 하잖아요. 방광경하고 다리에 왜 거기다 침을 놓으면 그 치료가 되는지를 이거 설명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절 소마이트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되게 재밌어요. 그걸 공부하면은 밤새는 줄 몰라요. 세상에 신기하다. 하도 왜 불 안 켜는데 갑자기 호해져 봤거든요. 자야 되는데 잠을 놓쳤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분절이 위에 이제 뇌가 있고 뇌를 생략하기로 해요. 뇌가 있고 1, 2, 3, 4, 5, 6, 7 뼈가 된 거예요. 뼈가 있는데 사실 이 분절은 뼈 속에 있어요. 근데 뼈가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뼈로 구분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렇죠. 그 다음에 뼈수가 1, 2, 3, 4, 5 다 있어요. 밑에 또 청골 신경이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꼬리뼈도 있고 여기에 여기 장골뼈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대략 2번과 3번 사이로 이렇게 해서 7번까지 이렇게 경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1, 2, 3, 4까지는 이거는 적어 놓으셔야 돼요. 부분인데요. 5, 6, 7, 8. 이 신경은 이제 이게 신경이 위에서부터 나와요. 신경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그래서 4번 신경까지는 전부 목이에요. 5, 6, 7, 8은 전부 어깨와 팔을 만들었어요. 지금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만들었어요. 누가? 이 속에 있는 이 세포가 어디서 왔어요? 웨이빙에서 왔어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예, 이 세포. 와, 근데 뭐야? 야,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이제 어떡하지? 그 세포들이. 이거 어디서 왔어요? 예. 엄마 아빠의 남자 전자에서 이 하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호를 줘서 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부에 신호를 줘서 이 두개골 뼈, 얼굴 이거 다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문제는 그거예요. 그때 만들고 나서 끝나고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살면 좋은데 지금도 얘는 죽을 때까지 만들어요. 왜? 세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들었으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은 어떻게 마음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픈지 밥은 먹고 사는지 안 싸우는지 막 늘 신경 쓰잖아요. 얘가 그거예요. 얘가. 그래서 실제로 각 세포,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들이,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봐야 돼요. 팔들은 팔을 보는 게 아니고 팔을 만들고 있는 세포를 봐야 돼요. 그 세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즉각 바로 탁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살면은 큰애가 지금 여자애가 헤어졌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즉각 연락이 와.
걔가 이제 사촌 형한테 가고 형 미안해서 울면은 걔가 또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또 이쪽으로 전화하고 그때로 즉시 알아주거든. 즉시 모든 세포가 그래요.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단위 모든 변화를 즉각 이쪽에 보고를 해줘요. 그것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해요. 감각 신호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그 엄마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 지금 막 울고 불고 뭐 직장 때려친다 그러고 뭐 살기도 싫다 그러고 막 난리 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엄마가 뭘 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가슴이 아플까? 가슴이 아플 테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밥을 사줄까? 아니면 데리고 여행이라도 갈까? 스키장이라도 갈까? 엄청 많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얘가 마음이 나을 수 있을지. 이 세포가 만약에 공격을 당했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손상된 세포가 회복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해요. 그게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 안에서 이만한 원처럼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일이 들어와요. 일이 보고가 들어와요. 그럼 얘네들이 보여서 막 분석해요.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대? 그냥 대충 뭐 그런 거야? 술 한잔 먹고 막 잊어버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너무 심각해? 여기서 그걸 판단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신호가 이렇게 보고되면 이쪽 세포들이 확 모여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다른 더 예쁜 여자애를 소개시켜줘야 돼. 아니면 친구랑 여행을 보내야 돼. 아니면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기억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대책을 마련해요. 그래서 얘가 쫙 보내요. 엄마가 탁 전화해서 야 괜찮아 마 사내 자식이 그거 갖고 여자가 만들면 나와라 그래서 나와라 그래갖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괜찮다 우리 다음 주에 여행이나 갈까 바닷가를 갔다 올까 뭐 이렇게 똑같은 일이 여기서 똑같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 안에서 그러면은 병이 뭐냐 병이 뭐냐 자 그래서 각자 담당을 알아볼게요. 담당이 여기까지는 폐와 심장이에요. 여기가 각자 담당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다리 할 거니까 다리 담당을 알아야 되겠죠. 방광인가요? 예, 이게 방광경이에요. 이게 방광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리의 팔은 방광경 없이는 안 돼요. 아니 모든 장기, 팔, 다리 모든 문제는 방광경이 항상 기본이에요. 방광경과 다른 것은 항상 같이 치료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까지가 소화기예요. 나중에 해부를 보시면은 여기서 신경들이 쫙 나가고 합쳐져가지고 여기서 뻗어서 피로 가고 심장으로 가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얘들 소통한다. 세포 하나하나 소통하지 않으면 죽는다. 끝까지. 그러니까 무선 신호로 소통하고 유선 신호로 소통하는데 아까는 제가 무선 신호로 말씀드렸고 이거는 유선 신호예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기. 그리고 이것 전체는 또 다리.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 엉덩이를 빼고요. 다리. 이것 전체가 이 핵심이고 청골에도 5개의 신경이 있어요. 청골은 양옆으로 정원은 이제 4개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 해서 신경은 5개가 나와요. 1, 2, 3, 4, 5 청골 5개의 신경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엉덩근육, 골반 기정은 다 포함해요. 엉덩근육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치고까지 이 뒤에 있는 모든 근육 여기 전부 가요. 자, 이해가 되셨죠? 얘네들이 아들이 실현당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밥을 사줄 때 말이지. 이 전부 다 이 안에서 결정한다. 세포 차원으로 보면은 세포는 항상 손상을 받아요.
운동할 때도 손상이 일어나고 균이 침범해서 그랬고 약해지도 결국 세포라고 세포의 병이라고 하는 건 세포 차원의 손상이에요. 세포가 망가졌을 때 암은 좀 특별하죠. 세포가 변화한 거니까 손상을 받았을 때 엄마의 마음으로 관리하고 온몸을 다 바쳐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적수다. 그런데 담당이 정해져 있다. 경추 1번부터 4번까지는 머리 뒤쪽, 뒤통수 이쪽 근육부터 시작해서 목 전체를 얘가 관리한다. 5번부터 역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5번부터는 위에 가고 전부 팔, 손, 끝까지 전부 다 얘네가 관리한다. 얘네들이 5, 6, 7, 8, 9, 1이 나와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걸 관리. 어깨와 팔을 관리해요. 그 다음에 척추 1, 2, 3, 4, 5, 6, 7 중에서 특히 1, 2, 3은 폐를 관리해요. 그 다음에 4, 5, 6, 7은 심장을 관리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연합돼 있어요. 그래서 폐와 심장은 1, 2, 3,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다. 대개 이제 그렇게 구분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그 근육의 상태를 봐도 폐와 심장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약해지면 폐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육이 폐 같은 경우 거기가 막 시커멓게 보인다든가 색깔이 달라 보인다든가 그래요. 그러면 폐에 문제가 오고 있다. 심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힘을 많이 쓰는 애니까 거기가 심장이 약해지면 거기에 쑥 들어가요. 간 같은 경우는 간도 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주로 오른쪽 이쪽에 오른쪽 소화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간이에요. 오른쪽 이쪽에 해서 좀 올라가요. 힘들고. 그 다음에 췌장, 담 이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통증이 생겨요. 통증이 생기는데 막 갑자기 뭐 별거 끝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파. 내가 잠을 잘못 잤나 되게 그래요. 담이 그러니까 간이나 간, 담, 췌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가 엄청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물론 그때도 우리가 침으로 치료하면 통증은 쉽게 낫죠. 통증이 낫는다는 얘기는 췌장이 신호가 어떤 식으로 신호가 가서 치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치료가 되냐? 여기서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경망이 들어가고 얘한테 잠자고 있어? 좀 흘렀어? 빨리 일어나 일을 해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원기기관은 신장에서 쭉 줄이 내려오죠. 요가 내려와서 방광으로 연결되잖아요. 방광이 있으면 방광 바로 뒤에 자궁이 있어요. 바로 뒤에 자궁이 있고 자궁 옆에 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궁 뒤쪽에 뭐가 있냐면 직장이 있어요.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 이것이 원기기관. 처음에 같은 세포군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그것도 존재하는 것도 맛도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돼요. 얘네들은 특별히 다른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누가 관리하냐? 1, 2, 3 얘네들이 노출 1, 2, 3 그 다음에 노출 1, 2, 3, 4, 5번 다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특별한 게 관리를 할 때, 이 신경을 할 때 아빠 신경이 있고 엄마 신경이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엄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빠 같은 엄마예요. 막 일을 막 시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시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공부 열심히 해. 직장 일하면은, 주로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해. 아무튼 뭔가 해결해 주려고 막 하고 그래요. 되게 그렇잖아요. 공무원장이.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저기 실현당할 때 그럼 쫓아가고 막 끌어안고 엉엉 울고 어떡하냐 막 이래. 그러면 얘는 왜 이러지 안 괜찮았나 이렇게 돼요. 막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쉬게 하고 막 그런 신경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해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건 전부 교감신경이에요. 보호받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무조건 쉬어라 뭐 공부하면
먹고 해라, 쉬면서 해라. 맨날 이렇게 위로해주고, 세이브, 일을 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은, 모든 장기의 부교감신경은 뇌에서 나와요. 뇌에서 나와가지고, 얘를 쭉 들어가서 다 해요. 그것을 미주신경이라고 해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 원기기관의 부교감신경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럴까? 이것 때문에 왜 하필이면 따로따로 나와도 헷갈리게 만드나? 공부 좀 신기하지. 알고 봤더니 만들어질 때 여기서 위로 올라가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만들어질 때.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질 때 이미 교감, 부교감신경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맨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위치에서, 여기가 이제 뇌줄기거든요.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그 위치에서 신경이 내려가고 모든 장기를 보호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원기기관은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척수가, 그래서 원기기관을 보호하고 위로해주고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은 여기 있습니다. 끝에 청골신경, 이게 청골 2, 3, 4에 이 미주신경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몸은 미주신경, 원기기관은 청골 2, 3, 4번의 신경, 정골 2, 3, 4.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게 다리. 지금 우리 다리 할 거잖아요. 다리 침 잡는 위치 잡느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근데 다리 여기서 나. 그래서 다리는 결론은 뭐냐? 다리 치료할 때 여기 치료 안 하면은 근본 치료가 안 된다. 12시가 됐습니다. 밥 먹고 실습하시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이게 너무 의심 안 들려고.